네, 안녕하세요. 네, 별별 시네마 큐레이터 서은선입니다. 오늘은 이승환 감독님의 잠몰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셨고요. 이 자리에는 이승환 감독님 그리고 양지일 배우님 이렇게 함께 나와주셨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질문이나 소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볼 수 있고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우님과 감독님 인사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잠몰 연출한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몰에서 우진 역할을 연기한 양지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모니터를 봤는데 두 분 되게 가깝게 앉아 계시네요. 네,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려고. 네, 두 분이 되게 아까 전에 영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이야기 나눴는데 네. 되게 친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네, 편안한 분위기로 한번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다 떨자고 해가지고. 맞아요. 수다 떨러 가자 이러고. 나는 수다 가자. 네, 맞아요. 네. 이 잠몰이라는 영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이승환 감독님이 이제 대학교 영화 전공으로 하셨고 졸업 작품으로 만드신 작품이고요. 미장센 단편영화제 절대암몽 최우수상 그리고 제주국제 장애인 인권영화제 대상, 서울국제 청소년영화제, 예술실험상 등 각 되게 다양한 또 영화제에서 수상을 또 하셨어요. 네. 먼저 감독님이 서두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영화 잠몰에 대해서 만들게 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처음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된 이유는 그 죄책감이란 것에 유효기간이란 게 존재할까라는 그 의문점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알게 모르게 누군가한테 상처를 입힐 때가 조금씩 있는데 보통은 또 이제 자기 방어로서 그런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남겨진 상처는 또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거기서 생긴 어떤 아이러니 이런 것들을 좀 더 극적인 상황과 특히 이것들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가족의 관계 안에서 풀어낸다면 어떤 이야기로 확장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이제 촬영을 했고 그러면 그 이전에 시나리오를 이제 쓰셨을 텐데 좀 꽤 오랫동안 갖고 있던 어떤 이야기였어요? 쓴 거는 그때 여튼 졸업 작품을 준비하려고 원래 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제가 졸업 작품 찍기 전에 1년 정도 휴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독립 장편 영화에서 스텝 일을 하면서 거기서 좀 영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우고 나도 저런 감독님들처럼 내가 어떤 생각했던 고민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휴학한 동안 영화 끝나고 항상 이제 졸업작품 시나리오를 이제 준비하면서 했던 그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공통 질문으로 두 분에게 제가 이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제 드렸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 영화는 나에게 약간 뭐뭐다 혹은 이 영화는 뭐다라고 한 줄 평을 각각 부탁드렸거든요. 네. 혹시 그거 준비되셨나요, 네. 배우님? 먼저 말씀하시면. 아니면 저부터 네. 해볼게요. 네, 네. 저는 5자로 했는데 공포의 얼굴이라고 공포의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다 보고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저는 이 3명의 배우 우진, 형, 아빠의 얼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 클로즈업이 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또 상황을 받아들이는 리액션이 되게 무표정한 얼굴로 담겨 있는 장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감정을 드러나지 않는 게 무표정인데 오히려 저는 그 감정이 되게 서늘하고 두렵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대답을 하지 않고 네. 상대방을 빤히 바라보고 있으면은 네. 순간적으로 내가 뭐 실수했나? 네. 이렇게 자아 성찰 같은 거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내 속마음이 좀 읽히고 있다라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게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도
그 인물의 무표정을 읽으면서 비슷한 느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목격하면서 좀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안에 있는 욕망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좀 스스로에게 약간 묻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그 공포의 얼굴이라고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진짜 무표정한 얼굴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말씀하시죠. 네. 처음에 준비되셨다고 저요. 바로 네, 준비- 제가 먼저 말해서 감독님 먼저 아. 말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네. 저요? 오은 제가 먼저 감독님부터. 할까요? 먼저 하세요. 네. 저는 우진이의 성장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저 양질의 성장 드라마 같은 영화이거든요. 저한테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느낀 게 이제 조금 많다 보니까 네, 저한테는 이 영화가 저에 있어서 성장 드라마를 이제 영화로서 이렇게 보관해 놓는 그런 소중한 영화이지 않나. 이게 5년 전에 또 찍은 네.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토크하기 전에 같이 보면서 지리 배우님 계속 너무 어렸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리더라고요. 되게. 네. 그래가지고 그럼 그때 연기 생활 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네네. 때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걸 그냥 현장에서 배우게 된 것 같고 하면서도 이제 성장 드라마. 시행착오이지만 네. 언제나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승환 감독님은 네. 저는 일단 잠몰이라는 작품은 저한테는 되게 효자 같은 친구여서 어쨌든 되게 왜 효자죠? 그 이게 촬영한 지 한 5년이 지났는데 또 지금 저녁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고 그 이후로도 저 되게 좋았던 거는 이 영화를 통해서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영화제나 다른 이제 저랑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아닌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저랑 이제 소통을 하게 되고 하면서 정말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배움을 줬고 그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도 전 되게 많이 배웠지만은 이 영화를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저한테는 이래저래 지금까지도 계속 좋게 든 친구죠. 네. 맞아요. 네. 두 분에게 이 잠몰이라는 딱 영화가 시간이 지났는데 굉장히 어떤 뭔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어떤 표현으로도 되게 들리는 네,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질문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이 질문도 저도 궁금했는데요. 자도루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영 선수라는 캐릭터로 이제 주인공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혹시 어떻게 해서 수영 선수 또 수영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오게 되셨나요? 일단 물이라는 거가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물 속에 어떤 잠긴다라는 뜻에서 이제 잠몰이라는 제목을 하게 된 거고 그 안에서 발버둥치는 주인공을 좀 그려내고 싶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 시나리오도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오프닝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보다도 그 수영장 안에서 잠겨져 있는 그 친구가 어쨌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다시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수영이랑 맞물리게 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확장시켜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네, 잘생겼다고 네.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박준영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 채팅창에 질문이나 소감 어떤 이야기든 많이 올려주세요. 네. 나다운님께서도 양지일 배우님 멋져요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에게 이제 또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딱 받았을 때 이 영화에서 내가 우진 역할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그때 어떻게 좀 받아들이게 되고 연기를 좀 준비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시나리오를 2개를 읽었는데 지금까지 읽고 나서 항상 바로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막
따뜻하기도 하고 사람이 살며 느끼는 어떤 힘든 감정을 항상 담아서 이 영화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시나리오도. 네, 딱 보고 아 되게 이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서 저도 캐스팅 오디션을- 과정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촬영 당시에가 26이었죠. 7 정도 되는 것 여섯. 같아요. 고등학생을 하기에 굉장히 무리가 있던 나이였는데 나이상으로 봤을 때. 그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하였어요. 맞아요. 이 친구가 너무 하였어요. 그거를 고등학생으로 할 만큼 충분히 동안이었고, 그래서 이 친구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제일 좋았던 거는 막 수영을 배우는 시기였던 거예요. 이 친구가. 와 근데 거짓말처럼 정말 수영을 배우고 제가 있어서 수영을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배우고 있다. 막 이러더라고요. 이걸 먼저 한 다음에 한 게 어필했어요. 아니라 네.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이랑 만나서 뭔가 운명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되게 그런 점에서 너무 호감이 있죠. 네. 타이밍이 정말 좋았던 맞았다. 네, 근데 또 거죠. 감사하게 바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 이 영화 안에서 얼굴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많이 각인됐고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이토준지 만화가 좀 생각이 났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 이유를 좀 네. 얘기하면은 그 이토준지 만화를 보면은 되게 얼굴이나 신체에 대한 묘사를 좀 으스스한 느낌을 그죠. 주면서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세 명의 그러니까 특히 우진의 같은 눈빛을 보면은 모든 감정이 다 이렇게 소진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무표정한 모습들을 되게 잘 담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잘 담아주시네요. 배우님의 어떤 힘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맞아요. 매력 있었거든요.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났고요. 영화 질문 또 한번 볼게요. 김도윤님께서 이제 잔몰의 제목의 의미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예. 한 번 더 좀 설명해 주실 수 이게 있을까요? 잘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 그러니까 쓰는 분들은 좀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어떤 물 속에 잠겨 들어간다라는 의미로서 잠몰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잠겨 들어간다. 계속 그 어떤 우진에 대한 상황과 그 처한 그런 모든 분위기들이 이 영화는 잘 맞았다고 생각했고, 그 어떤 수영이란 소재에 있어서도 어울리는 느낌이어서 되게 임팩트 있던 제목이었죠. 찍으면서 잔몰이라는 그 제목이 찍으면서 더 너무 힘들게 다가오더라고요. 되게 정말 막 점점 그 감정이 빠져서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게 찍으면서 더 힘들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되게 연기하시면서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은데 강렬한 또 이미지까지 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진의 캐릭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양가적인 감정을 갖는 인물이잖아요. 이런 인물을 표현하실 때 어떠셨어요? 하시면서? 저요? 네, 아. 배우님. 뭐 이런 제의식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존 의식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되게 극단의 상황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냥 뭘 이렇게 표현해야겠다 보다도 그냥 정말 이 상황이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정말 힘들게 그냥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그렇게 너무 힘들다라는 걸 느끼면서 계속 존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촬영장에 힘이 들었으니까 또 힘든 게 이제 바로 떨어지. 그런 것도 있고. 네. 저희가 힘들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오래 찍고 밤늦게 찍고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네네. 피곤하게 찍다 보니까 약간 연출 나온 거 아닙니까? 의도가 좀 묻어나 있는 연출 힘듦으로 그럼 이어서 이제 나도님께서 질문이 연결될 것 같아요. 잔몰 촬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뭐 해프닝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수영장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씬이 이제 수영장인데 그 뭐 여러 여건상 저희가 하루밖에 촬영을 못해요. 근데 수영하는 씬들이 수영장에서 벌어지는 씬들이 꽤 있는데
이 하루만 이걸 다 하려다 보니까 그때만 이제 동원된 인원이 단편인데도 불구하고 한 60명 이상 동원이 되고 한여름인데도 배우들이 이제 계속 물 속에 있다 보니까 저체온증 와가지고 한여름에 난로를 피우고 막 했던 그런 그 수영장 때 일은 정말로 정말 시간도 촉박하면서도 배우들 컨디션도 되게 무리하게 끌고 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가 거기서 큰 사건이 이제 우리 지일이가 이제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거기서 코뼈에 금이 가는 한번 이렇게 딱 그 사건이 있어서 아, 이 영화 이제 끝났구나 싶었죠.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끝부분에서 이제 그 부상이 있어서 바로 이제 뭐 이렇게 처치하고 다음날 바로 이제 병원을 갔죠. 네, 뭐 그렇게 된 일이 있어서 그때 조금 철렁했죠. 아, 그때는 조금 제가 조금 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쉬라 막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 심지어 네. 대역도 같이 그래서 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네. 끝까지 혼자 다 또 이제 하겠다고 그게 해서 또 그렇지 않으니 그러다가 이제 다 했죠. 네. 유준이가.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또 그런 점에서 아, 좀 쉬어가야 하는구나 이런 거를 또 느꼈고. 그럼 다친 상황인데 촬영할 때는 괜찮으셨어요? 이게 티가 안 나는? 네, 티가 많이 안 났어요.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냥 성형외과 가가지고 아, 올리실래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아, 올리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금 간 거니까 그냥 붙이는 네. 것만. 네네. 아 너무 고생하셨네요, 진짜. 그렇죠. 그 수영장 때 제가 몹쓸짓을 했죠. 아, 네. 나도님께서 역시 멋진 영화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네요라고. 말씀을 너무 이쁘게 네.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또 처음에 이제 감독님이 죄책감의 유효 기간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이 영화가 이제 출발이었다라고 말씀해주신 거 기억해주시고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영화를 찍은 후에는 좀 생각이 달라지셨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신기하게 저도 그 질문 하고 싶었거든요. 이 영화가 5년 되기도 했고 네. 또 이 이야기 자체가 되게 생각이 많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되게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 영화 찍고 난 지금에서 다시 생각했을 때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었던 건데요. 그 어쨌든 아까 그 죄책감의 유효기간이 있을까는 어쨌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제 존재하고 있을 때의 어떤 얘기들이었는데 제가 이거 영화제를 통해서 어떤 관객분을 한 분 만났어요. 그때가 이제 제주국제장애인권영화제에서 실제 이제 장애인분께서 이 영화를 보시고 해주셨던 말씀인데 자기가 이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이 영화를 보고 오히려 비장애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평생 자기 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 걸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 말을 듣고 되게 놀랐던 게 저는 반대의 어떻게 보면 그 시선에서 이 영화에서 태도를 가지고 가는 게 있었는데 오히려 그분께서는 또 전혀 자기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너무 이게 딱 네. 잘라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보다도 어쨌든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감정들은 되게 그 바뀔 수 있다라는 맞아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조금 더 확장돼서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얘가 그걸 가지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보다도 오히려 그 입장들이 서로 바뀌어가면서 생기는 또 다른 어떤 감정들 그런 과정들이 되게 계속 이어지는 게 저희들이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저는 이 영화에서 그런 다양한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게 굉장히 연출을 하신 게 대상에 대해서 되게 일정한 거리를 계속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일정한 거리를 둘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게 읽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영화가 우진의 심리를 더 가깝게 이렇게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또 우진의 어떤 범상치 않은 행동들 때문에 좀 우진에게 이입할 수 있는 거를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지렁이에게 콜라를 붓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집에서 형의 그 휠체어에
쏟아진 짬뽕 국물 이렇게 바라보는 그 표정이라든지라고 봤을 때 어떤 선의 같은 거는 느껴지지 않잖아요. 약간 좀 더 서늘한 느낌이 더 많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이입을 그대로 바라지 않고 좀 더 떨어져서 보게끔 한다? 이런 저는 이해를 좀 받아가지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도윤님께서 영화 속에 나오는 지렁이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자기를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꿈틀거리는 게 어떻게 보면 얘도 살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는 어떤 모습인데 그 위에 계속 안 좋은 상황들이 이제 콜라를 부으면서 발생하면서 더 크게 발악을 하잖아요. 더 꿈틀꿈틀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건데 지렁이가 보이길래 그냥 한 건데 장난스러운 느낌이지만은 그때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 맞닿아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발현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넣은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그런 좀 상징적인 장면들이 덜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도 이제 딱 첫 장면 자체가 이 영화의 딱 어떤 이야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약간 세숫대야에 샤워기 헤드 이제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징성으로 인해서 계속 뭔가 잠겨 있고 좀 숨막히고 있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가져갔던 것 같고 그게 되게 공포로 느껴지게끔 저희 관객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에게 이 영화에서 각자가 뽑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 배우님부터. 네. 저는 보니까 방금 중국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냥 지금 현 우진이의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막 거짓말을처럼 이렇게 늘어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 다 사실이 아닌데도 그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 거짓말처럼 막 늘어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네. 그 장면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형을 쳐다보는 그 장면에서 또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되게 우연찮게 찍혀진 장면인데 그 맨 마지막 엔딩 컷이 있어요. 수영하면서 가면서 발버둥 치면서 물보라가 일어나는 그게 원래는 촬영 감독이 이제 테스트 촬영하려고 한번 수영해봐 해서 찍은 그냥 그 테스트 소스인데 그 이미지가 너무 좋게 와닿아졌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려고 이 친구는 발버둥 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그 물보라 때문에 더 흐려지는 거죠. 우리의 시야나 앞에들이 더 흐려지는 게 어떻게 보면 우주의 상황을 되게 대변적으로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드라마적으로도 그 시합 장면이랑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그걸 아예 엔딩 컷으로 했는데 그 장면이 제일 이 영화를 이제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오프닝 컷과 네. 엔딩 컷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저는 그 플래시백으로 그 과거의 장면, 그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 두 사람의 형제의 가장 좀 친밀했던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제가 아까 전에 그 모든 감정을 다 소진한 얼굴들 같다고 했는데 그때에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고 어떤 감정이었을까를 좀 상상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형이 우진에게 너 때문에 그랬잖아 라고 마지막에 다투다가도 눈물 이렇게 막 흘리잖아요. 그 감정이랑 되게 겹쳐 보이면서 앞으로 이 두 형제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둘 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봤던 장면이어서 좀 기억에 남아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중국집 장면에서 셋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제 거기 직원분께서 그 짬뽕 국물인가요? 네, 짬뽕 그걸 국물. 이제 그러니까 쏟게 되는데 그 형의 휠체어에 쏟게 되는데 그때 저는 세 사람의 반응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 장면을 좀 넣으신 이유와 뭘까요?
보셨어요? 저희 우리 세 명의 태도와 네네. 노무신 이유. 어쨌든 형의 발의 존재인 건데 형의 네. 어떤 그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크게 리액션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어떤 일상적인 일들의 하나인데 저는 오히려 더 쎄했던 게 우진이만 거기서 조금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도 잠깐 멈칫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것들의 반증이고 오히려 우진이가 그 더럽혀진 휠체어를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자신의 숨겨진 어떤 욕망들이 서서히 이제 표출되고 있는 느낌을 오히려 주려고 그거를 조금 더 대비를 시키려고 오히려 그 아버지와 형은 조금 더 리액션을 좀 약하게 하고 우진이만 좀 더 크게 어떤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였을 때 이 어떻게 보면 그게 이 가족의 분위기를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감독님의 리액션이 있었어요. 어, 갑자기 기억났어요. 네. 그 쏟은 국물을 보고 저걸 마치 형을 바라보듯이 봐달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네, 그래서 그냥 그 장면이 되게 좀 묘했던 게, 그러니까 형의 다리잖아요. 형의 신체인데 그 형의 다리를 되게 뚫어져라 보는 거는 그 사람에게 되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잖아요. 근데 한 번 걸러져서 두 사람이 신경 쓰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우진이가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뭐지? 네, 저 무슨 마음일까? 아. 약간 서늘한 마음도 네네. 느껴지면서 네. 바로 이렇게 치우지는 또 않는 거잖아요. 네.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게. 속에서 올라오는 동물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그러니까 감정이지 않을까. 형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죄책감이나 이런 거 네, 갖고 있지만 있지만, 동시에 네, 동시에 형 항상 때문에 이렇게 쌓아둔 어떤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또 이게 부모님이 아빠의 역할이 되게 어린 그 우진에게 너무 책임을 좀 전가하는 어떤 느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질문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이 캐릭터를 정했을 때 관계성으로 봤을 때 우진의 아빠는 좀 어떤 사람으로 표현이 되길 좀 의도하셨어요? 어쨌든 이 되게 무력감이 대표적인 이미지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이거를 짊어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랑 너무나도 네. 상반될 수 있지만은 저는 어쨌든 아버지도 한 개인이라고 보는 거고 그 사람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울 수는 상황적으로 지울 수는 있지만은 이거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걸 무력감이고 전 이게 오히려 더 본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게 좋다 옳다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전 그런 아버지들의 이미지들이 되게 많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버지라는 너무 그 강한 이미지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힘들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거를 이제 공감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네. 그 이미지와 이제 그런 이제 두 상황의 아들들이 이제 만났을 때 생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생길 수 있던 거라서 아버지는 일단 무력감이 좀 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앞에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표현하려고 이 캐릭터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존재하지 집을 나간 제 설정인 건데 그게 오히려 더 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봤어요. 만약 이 가정에 어머니가 존재했을 때 또 전혀 다른 분위기와 어떤 감정과 과정들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관계들이 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부모님들을 그렇게 하게 됐고 결국에 이제 형과 동생의 어떤 감정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을 좀 생각을 했었죠. 이 영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죄의식과 또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존? 그 두 가지인데 가족 구성원에서도 어떤 내 역할과 개인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갖고 가게 되면서 그 아이러니를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되게 무책임한 아빠일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오죽하면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무책임하다 생각하는 쪽이지만 왜냐면 너무 어린 그 아들한테 책임을 좀 전가한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랬고요. 네. 다 보면은 이제 몰입을 굉장히 많이 해서 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또 어떤 그 공포 영화의 장르성까지도 저는 갖고 있으면서 되게 몰입할 수 있게끔 한 것 같아요. 공포 영화라는 장르 혹은 그렇게 좀 무섭게 느껴지게 되는 정서에 대해서 감독님이 연출할 때 어떤 좀 의도가 있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이 영화를 준비할 때는 뭐 공포라는 느낌보다는 어쨌든 좀 더 내면적인 어떤 욕망을 좀 더 조금 표출하는 데에서 가감없이 해보자라는 생각들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우진의 상황과 그런 분위기들이 그게 맞물리다 보니까 진짜 서늘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 욕망이 나한테 숨겨진 욕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씩 이제 느껴졌을 때 오는 공포감인 것 같아요. 그게 두려움. 이제 오히려 이 영화 자체가 공포 영화는 아닌데 오히려 그게 왜 표면적으로 이제 드러났을 때 드러날 수 있는 상황과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만나면서 오히려 이게 서늘하고 더 그 우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그런 상황들과 감정들 때문에 더 그게 으시시하고 그런 식의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나중 가서 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서늘함을 만들어준 게 배우님의 그 무표정이 되게 컸거든요. 혹시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무표정이라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편집상으로 좀 뭔가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쓰여지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의도해서 많이 쓰셨나요, 원래? 아니면 그런 게 좀 궁금한데 배우님이 보셨을 때 좀 이게 이렇게 제가 무섭게 봤을 나올 수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네, 찍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무표정 정말 많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무표정에 정말 많은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무표정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무표정이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떨 네. 때는. 역할 자체에 많이 몰입하고 계시면은 또 네.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단편이지만 그 5년 전을 떠올려 보면 그 순간에 일주일을 찍었는데 네. 일주일 동안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쭉 연달아 찍으셨어요, 거의? 거의 휴차는 있었죠. 한 번? 휴차는 있었죠. 그래도 꽤 회차 없는 휴차가 많이 없는 시간 동안 쭉 찍으신 거예요? 일주일 정도? 예, 거의 그죠? 연달아 찍은 것 그 저희가 4회차, 3회차 이렇게 나눠서 아마 했을 것 같은데. 한 번 뛰고 이렇게. 이제 마칠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비슷한 얘기 하긴 했던 것 같지만 두 분께서 오랜만에 영화 보셨는데 감상이 어떠셨어요? 그렇죠? 배우님부터. 네. 정말 어렵구나. 애기 같다. 성장을 중심으로 그런 느낌이었고 보셨네요. 이 우진이라는 친구도 그런 인물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우진이도 네. 많이 어리다 이런 네. 느낌도 들어오셨고요. 네. 이럴 때 나라면 어떻게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보면서. 네,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인물인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되게 비움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은 예, 저도 오랜만에 진짜 보면서 내가 참 많이 고생들을 시켰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레 하면서 재밌었죠. 예, 어쨌든 좀 더 약간 이 영화만의 날것에 대한 그때 저의 감정의 날것에 대한 것들이 조금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생각들이랑 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바뀌었던 것들도 있는데 저 때 느꼈던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그 날것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되새겨 보면서 하니까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를 다시 돌아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두 분 혹시 뭐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으시거나 혹은 어떤 걸 좀 기획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네. 최근에 이제 독립전편을 하나 촬영을 끝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편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영화제에서 조금 이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내년에 개봉을 목표로 조금 이제 열심히 후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뭔가 잔몰과도 연장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장르는 확실히 달라졌고요. 이야기의 톤도 훨씬 좀 밝아졌긴 한데, 그래도 전 맥락이 있다고 하네요. 이 네. 친구의 말을. 시나리오 저도 보셨어요? 부자지간에 그런데 좀 크게 좀 맞물려져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독립장편 달라졌어요. 기대됩니다. 네.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창 꼭잘 편집 만들어서. 중이시니까 편집이 너무 힘드네요.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배우님은 저는 촬영 끝난 단편 영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정인 단편 이야기 중인 단편 영화가 있어서 네. 네, 배우님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영화에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나오려고 해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작품으로 별신에 찾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님 카메라 보고 소다트 윙크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아시는 분이? 왜 이름 이름이 불어인 것 같은데요. 파스 모르시는 분이에요? 네. 음. 부탁드린다고 그 클로징으로 이제 마치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신기하다. 네. 그러면 소나트 이거야, 요거요? 네, 소나트를 부탁드릴게요. 두 분이 요거 이렇게 붙어 해야 돼. 계시니까 아유, 이거예요? 요거야? 네. 이거 해주세요. 둘 다 하죠. 요거 하면 되지.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별별 시네마는요. 이제 한 달에 2번 수요일 저녁에 이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고요. 오늘 본 잔몰도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 별별 시네마 카테고리에서 2주 정도 이제 상영이 되니까요. 혹시 놓치신 분들은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